자, 174페이지입니다. 자, 174페이지 8번 정비사업 시행자인데 정비사업 시행자 전체를 대략적으로 좀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봐요.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제일 위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사업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로 배웠습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서울 같으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죠? 구청장이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예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이 직접 한다는 뜻이야. 이 구청장 들어가 있으니까.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누구를 지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주공 등.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 두 개가 있죠.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게 영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구수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조합이 할 수 없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할 수 없다. 즉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할 때 동의요건이 있어. 그 동의요건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저희가 우리 어떻게 외웠죠? 주거환경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스스로, 관 이렇게 외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스스로를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연습하셔야 된다니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하지 말고 연습하시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때 봐요.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때 시장 구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과반수. 이런 거요. 선택 여지 아닙니다. 자격증 받으려면 하세요. 얘가.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는 뭐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지대수 과반수. 세입자 지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는 있어요. 단, 이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사업이 필요해. 달동네 철교 사업이 필요하다고. 산사태가 다시 무너지려고 한다고. 이럴 때는 이 동의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동의 없이도 시장구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주공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뒤에는 3분의 2. 세입자 지대수 과반수. 천재지변 등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면 동의 없이 가능.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는 끝이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이 기본서를 딱 펼치면 한 2페이지 분량인데 이 분량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1시간 내에 그 페이지를 앉아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수업 듣고 해라, 열심히. 손이 효율적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재개발은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라. 그래서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라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땅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조합과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어. 다 외울 필요 없는 거라고. 시당공사,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라.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제가 롯데 그 잠실 사거리 롯데월드 재개발도 이야기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 20인 미만이면 대기업인 거야. 그러니까 롯데월드 재개발하면은 롯데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쟁이 여건이 되잖아요.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하면은 현대자동차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할 때 조합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고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롯데나 현대자동차 그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단 토지 등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하고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이 말이라. 재건축 것, 재개발 것.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니까 누가 하죠? 조합.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하잖아. 앞 시간에 했잖아 이거.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은 재건축 조합과 시장, 군수 등, 건설업자 등, 등록사업자 등, 공동주택공사 등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어.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렇게 모두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하거나 조합이 하는 등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 재건축도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하면은 시장을 수행 직접 할 수 있고 주택공사를 지정하여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러면 정비사업 시행자 끝이라니까. 사업 시행자 끝. 시험 나와봐. 나는 합격하겠어. 다 끝이라니까. 나오기만 나와. 답 찾아주겠어. 난 자격증 딸 거야. 되잖아. 8번 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를 설명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를 설명서, 이런 것은 딱 이걸 읽으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는 민간이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이 딱 떠오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읽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당수 등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민간개발이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없죠? 2번,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한다. 웃기고 있네. 조합에도 민간개발이잖아. 너무 쉽잖아. 기본이 딱 이해가 되니까. 2번,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 동그라미예요. 두 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남 공급연제, 정비 예정국의 토지나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 이상의 동의와 여기 보세요. 거기는 무슨 방식이죠 지금?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이죠?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3분의 2.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으로 할 때는 공남 공급연제, 해당 정비국의 토지나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거기서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줄것죠.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시대수의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믿겠습니까? 5. 알고 읽으니까 길어도 천천히 읽어집니까? 빨리 읽어집니까? 빨리 읽어집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느린 거죠. 4번.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잖아. 4번. 위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 중에는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과 수용 방식의 완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용 방식은 세입자 동의 절차 대상이 아니에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세입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될 대상에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4번 틀렸고. 5번 지장수 등은 천재지변. 지장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의 전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자신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이게요, 주관경 연삽이 천재 지변 등에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와 세입자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더 틀렸잖아요. 그죠? 세입자, 천재 지변 등에서 주관경 개선이 긴급할 경우에는 세입자 등의 동의 절차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9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상 정비 사업 시행자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잘못된 것, 틀린 것.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수행이 직접 하거나 조합을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이 답이잖아. 주관경 사업은 민간 개발입니까? 공공 개발입니까? 공공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옵니겠습니까? X. 1번이 답이네. 2번.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조합은 가만세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하고 공동을 할 수 있죠? 시장 수행과 공동 시행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내려봐요. 재건축. 재건축은 누가 하죠?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조합은 가만세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도 시장 수행과 공동 시행할 수 있죠? 답 내려와요. 4번. 재개발 사업은 줄 거요. 토지 등 소유의 숫자가 20이 미만이면은 누가 하죠? 조합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하거나 손 떼고 토지 등 소유자가 가반수 동의를 받고 토지 등 소유자도 시장 수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죠? 답 내려와요. 5번. 재건축도 천재 지변 등 긴급하면은 누가 할 수 있죠? 두 번째죠. 누가 할 수 있죠? 시장 수행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여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네. 이거 상당한 수준의 지금 문제인데 다 풀리잖아. 이거 기본을 딱 끼고 있으니까 이게요, 기본 소금은 A4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분량입니다. 이거만 하니까 다 풀리잖아. 넘기죠. 10번.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 중 한 개 들어가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안전진단 실시 사유가 되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사유 등이죠. 이제 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묶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고요. 이게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야. 실시 대상. 1번, 2번 사유가 있으면은 1번과 2번 중 한 개 들어가면은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죠.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권자는 동그라미 하세요. 빨리 하세요. 위반권자는 줄 것죠.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줄 거예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밑에다 적어. 이게 안전진단 실시 목적이 되는 거죠. 안전진단 실시하는 목적은 뭘 결정하기 위해서입니까?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요. 이런 걸 안전진단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제가 적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까 안 봐요? 아까 잠깐? 정비사업 절차가 어떻게 됐죠? 제일 먼저, 우리 정비사업 절차가 어떻게 됐죠?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렇지. 기본계획 수립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말하세요. 정비계획을 위반했잖아. 그 다음에 뭐 했죠? 이걸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했잖아. 앞 시간에 눈만 보고 있었죠? 안 외우고. 정비구역 지정 것이요. 야단 많이 맞죠? 정비구역 지정 곳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렇죠. 사업 시행자 결정하죠. 사업 시행자 결정되면 가만히 있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네.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봐요.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한 목적이 뭐라고? 정비계획,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이 정비계획 위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야. 그럼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하고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하고 지역 여건이나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되는 거야. 그럼 재건축 사업 절차에서 안전진단 실시가 있어야 되는 단계가 정비계획 뒤에 있어야 됩니까? 앞에 있어야 됩니까? 앞에. 정비구역 지정보다도 앞에. 조합 설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오, 믿겠습니까? 오. 보이죠? 흐름도 보고 이런 걸 알아야 이렇게 잡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기억번 봐요.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미칠 거예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 원칙. 지금 이런 조문이 났으면 나는 안전진단에 대한 원칙도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네. 그동안에 공부 진짜 안 한 거죠. 동그라미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다음 중 한 개가 몇 개 있죠? 3개. 1번.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 제한.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번, 3번도 전부 안전진단 실시 요청인데 이렇게 보십시오.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은 전부 10분의 1이야. 그러면 그 빈칸에 전부 얼마라고요? 10분의 1이라니까.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은 전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가져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청자가 있으면 요청자가 있는 경우에도 요청을 받고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동그라미 3번 내려오셨습니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했다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하죠? 특광도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장 넘어갔습니다. 넘었어요. 1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동그라미 옵니까? 없습니까? 건축물이 맞습니까? 공동주택이 맞습니까? 건축물이 맞아요. 건축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으세요. 아니야. 공동주택. 이것도 기본 강의할 때 수업을 다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 아파트 단지 안에 가면 아파트가 있습니까? 상가 건물이 보통 있습니까? 상가가 있죠. 단지 상가에 있습니다. 숲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잖아. 애들 학원도 있고 집가도 있고 그죠? 다 있지. 상가를 뭐라고 불러요? 주택법에서는 부대시설이라고 합니까? 복리시설이라고 합니까?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니까 복리시설이 된 거다. 복리시설. 옛날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주택만 아파트만 안전진단 대상이었다. 근데 이러면 단지 규모가 커지면서 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구조안전성 문제가 있으면 입주민이 다칠 수 있잖아요. 상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꾼 거야. 공동주택만 안전진단 대상이다가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주택 플러스 상가, 복리시설 건축물은 전부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은 전부 안전진단 대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1번 한번 봐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시험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틀린다니까.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한 것은 안전진단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구조안전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뭐 됐다고요? 주택 붕괴 줄 거예요. 주택이 붕괴되면 안전진단 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제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한다. 그 뜻이에요. 정비계획 위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위반 관련한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구역,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구역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녀 건축물도 안전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자녀 건축물도 제외돼요. 여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동수가 몇 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 5, 6개 동이 있는 거야. 재건축할 때. 근데 봐요. 5개 동을 안전진단을 했는데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위반을 결정해야 될 노후 불량 숫자 기준을 충족한 거야. 나머지 1개 동은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라. 노후 불량 건축물 숫자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면 나머지 자녀 건축물은 돈 들여서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네. 5번 정비구역 위반권자가 지리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도 안전진단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2번부터 5번은 전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야. 제외되는 것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위반이 가능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3번입니다. 1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부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개씩 끊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다음 표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줄 것입니까? 위에 적으세요. 위에 적으세요. 이렇게 해서 줄 거 봐요. 위에 이렇게 적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빨리 적어요. 누구죠? 1번 정비구역 안에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잖아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저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참 문제를 잘 만들었네. 이 그림으로 보고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헤아리를 실려면은 숫자를 정확히 산정하려면은 이 표를 읽어야 되거든. 이걸 제가 안 적어도 괜찮게 이렇게 보기를 드린 거야. 문제집 참 잘 만든 거죠. 가본 같이 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구할 것. 줄 것죠.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한 때는 공유 동그라미예요. 줄 것죠. 그 공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를 산정합니다. 여러분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면 공유자 모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입니까?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로 산정하는 거라. 그 다음에 내려와요. 나번 줄 것죠. 토지의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를 숫자로 산정합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있는데 그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로 산정하는 거라. 이해가 됐죠? 내려옵니다. 1인이 5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필지나 건축물 숫자와 상관없이 토지 등 숫자는 몇 인으로 산정한다? 1인으로 산정합니다. 라번 내려옵니다. 둘 이상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 숫자로 봅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숫자는 몇 인이죠? 1인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줄을 끄라고 한 게 그 가하고 라에 보면은 밑줄 끈 거 말고 뒤에 다만에서 조건이 붙어 있죠. 거기까지 여러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무에 나가면 필요하지. 그래서 밑줄 드린 것은 옆에 적어요. 5번 읽을 거. 최소한 5번 읽으세요 나중에. 그래야 밑에 그림에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 해서 이걸 5번 읽어야 돼요. 문제집 참 잘 만들었네.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1번지 땅 주인이 누구죠? 토지 소유자 A가 있죠? 그죠? 근데 A가 보니까 4번지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죠? 5번지에 땅도 갖고 있죠? A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5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숫자는 몇 인이죠? 1인. 그러면은 1번지, 4번지, 5번지를 합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1인이잖아. 맞죠? 2번 해봐요. B하고 C가
땅과 공유하고 있죠. 토지를 두 사람이 하나의 토지에 공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토지에 뭐가 있죠? 저 뒤에? 지상권자의 셋이 있죠. 토지 소유권의 지상권자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모두 합하여 대표자 1인만. 그래서 2번지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숫자는 몇 인이죠? 1인.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F.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죠? G.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사업은 그 토지 소유자도 토지등 소유자고 건축물 소유자도 각각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몇 인이죠? 2인. 아까 4번지의 A하고 5번지의 A는 1번지 A하고 같잖아요. 이미 한 명으로 산정했잖아. 그러면 몇 인입니까? 4인. 맞죠? 이렇게 진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지금 밑줄 긋는 거. 가, 나, 다라를 5번만 읽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어도 지금은 풀 수 있겠는데 같이 비슷하게 놓으면 풀 수 있겠죠. 아싸 연습한 거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연습하지 않고 문제집을 거의 접어넣는 순간 시험장에 가면은 안 보인다니까. 앞으로 석 달 뒤에 시험지를 받으면 이거 배웠나 싶다니까. 누가 이걸 반복하느냐 싸움이라고요. 좋은 문제집은 저같이 푼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냥 맞죠? 복습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 방법 사업의 시행 방법 줄 거세요. 제목에 사업의 시행 방법을 줄 것이고 전부를 복습하고 문제를 풉니다. 이거 하나 복습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앞에 와주세요. 여기 집중. 고개 드세요. 저 뒤에 고개 드시고 자 와주시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랜드프로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들으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방법 4가지가 어떻게 되죠? 스스로, 환, 수, 관 이렇게 되죠. 토지 같이 해요.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대로 안 되면 아직 연습하세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충격 방식.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관리 충격, 주거환경 사업에서 관리 충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이걸 외우라고 했잖아. 뭐죠? 이걸 못 외우면 답 못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 뭐죠? 주택, 그 다음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복리시설. 그리고 여기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 못 외우면 답 못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보세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2가지가 되게 되죠.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또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때 재개발할 때 관리 청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건축물. 재개발 사업은 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죠. 주택지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때는 뭘 공급하지? 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급되겠지. 맞죠? 상업지에서 돼요, 안 돼요? 상업지, 공업지 가능해졌죠? 롯데월드 재개발이 상업지에서 하는 재개발이라니까. 상업지에서 재개발하면 주택이 공급됩니까? 상가입니까? 상가, 의무용대 빌딩. 현대자동차 공업지역에도 공장 재개발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하면 주택이 공급됩니까? 공장입니까? 공장. 이것들을 합한 개념은 주택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든 거야. 2017년도에 주택 등에서 이렇게 상업적, 공업적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야. 그럼 여기다가 재개발 세분 관리 청구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공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그럼 틀려버린 거야. 이걸 못 외우면 답 못 찾죠. 3번 재건축. 재건축은 무슨 방식이에요? 오늘 했잖아. 오직 관리 충격 방식이라. 재건축은 관리 충격으로 공급되는 거 아까 했으니까 그냥 같이 외워요. 뭐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땡큐. 문제 봐요. 1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제대해 보세요. 관리 줄 거죠? 관리 청구액 동그라미 다음 줄 거예요. 관리 청구를 뭘 공급한다고? 건축물 핵심이잖아요. 핵심.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나 또 뭐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가능하죠? 환지로 공급 두 개 줄 거면 되겠네. 관리 청구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방법을 합니다. 오케이. 2번 중환경에서 사업은 저 뒤에 관리 청구액 동그라미 관리 청구로 뭘 공급하죠? 줄 거죠?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급하는 방법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중환경에서 사업은 정비 사업 시행자가 정비국에서 정비 기반시가 공동이용시설 새로 설치나 확대하고 줄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했죠? 스스로 동그라미. 스스로가 뭐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죠. 맞죠? 4번 재건축. 재건축은 관리 청구액 동그라미. 관리 청구로 뭘 공고하죠? 건축물이 아니고 뭐죠?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그렇게 되어야 되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그렇게 해야 되죠. 4번이 답이죠. 네. 5번 주관경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저 뒤에 수용 두 글자 동그라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절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절차. 일단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안전진단이. 일단 안전진단이 제일 먼저. 기본계획 다음에 안전진단인 거야.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계획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잖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가 결정되니까. 기본계획 다음에는 안전진단이 와야 되는 거잖아. 기본계획 안 보니까 일단 안전진단이 1번이 되는 거야, 1번. 그 다음에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시행자 지정되는 사업 시행계획 작성, 분양 공급, 분양 신청, 그리고 관리 청계획 작성,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준공 인가받고, 공사 완료 고시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분양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분양 등기하고, 시행자의 신청에 촉탁해서 분양 등기하고, 청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명껏. 몇 번이 답이죠? 2번. 순서 그대로 되어 있구나. 그죠?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조합 만들고, 그죠? 조합이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총회에서 뭐 하죠? 시공자 선정하고, 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조합은 사업시행을 작성하고, 이렇게 되네. 오케이. 됐습니다. 17번.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나부터 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는데 안전진단이 어디에 들어간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안전진단 실제 목적이 뭐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 17번, 18번 제가 고민을 좀 했어.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냥 넘어가 버릴까 했는데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 주기가 15년 주기 내지 10년 주기로 문제에 반영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3, 4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따지면은 한 5, 6년은 나올 확률이 없는데 혹시 몰라서 안 하면 저 찜찜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17번, 18번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하고 제가 이거는 판서를 안 지우고 나갈게요. 나갈 테니까 필요하시면 사진 찍고 오늘 오전에 문제풀이 듣고 오후에 꼭 그 정비법 기본이론 과정을 한번 들으시고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오전 수업 듣고 기본이론 강의를 오후에 들으시고 저녁에 문제집 복습하시고 오늘 하루는 공법에 정비법에 투자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이런 거 합격시키고 싶다니까. 저요. 합격시켜야 돼. 재개발하고 안 지울게요 제가. 네, 이런 아니 필기할 수 있게 사진 찍으세요. 재건축하고. 그다음 설명을 듣죠 일단.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는
건축법으로 합니까? 주택법으로 합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법으로 합니까? 정비법으로 하는 거야. 그럼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를 정하죠? 원칙이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정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적용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게 원칙이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는 정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준주거지구 용적률이 50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돼 있잖아. 근데 500% 이하에 보여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그 동네 용적률을 정비계획으로 다시 세부주를 정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근데 특례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준주거지구는 조례로 50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외웠잖아요.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법정 상한 용적률.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 용적률. 그럼 준주거지구는 한번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조례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 준주거지구에서 정비계획으로 허용한 용적률이 400%인데 국토교육법상 법정 상한 용적률은 준주거지구는 얼마입니까? 500이 법정 상한 용적률이잖아. 500%까지 적용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특례로서 국토교육법상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완화되죠?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빼면은 얼마죠? 100. 100%가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완화됐잖아.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이렇게 특례로서 1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 거죠, 완화 용적률이 된 거죠, 완화.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만큼 이만큼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거야, 이제. 이 공짜가 아니야. 그럼 추가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청소가 낮아집니까? 더 높아집니까? 높아지니까 시대수가 줄어듭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본래 시대보다 시대수가 증가됩니까? 증가되죠. 이 용적률이 완화돼서 건축된 주택은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돼요. 소형주택.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을 소형주택 의무 건설입니다. 소형주택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돼. 그때 소형주택은 주거지구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지구 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건설해야 돼. 이 용적률 완화 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서 이 건설된 소형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는 거지. 괜찮죠?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만을 위해서 활용하자는 제도야, 이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정비계획으로 허용하는 용적률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해 줄 수 있다. 단 공짜는 아니다. 용적률을 완화해 준 대신에 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주거지구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서 건설된 소형주택을 뭐로 활용해야 된다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야. 좋은 제도 맞죠? 저는 안 좋아요. 강남의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30년 전에 재건축한다고 했거든요. 곧 알 것처럼 얘기했어요. 30년 전에도. 맞죠? 근데 음마아파트 아직까지 삽질도 시작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음마아파트에 재건축하면은 30층으로 재건축하려면 벌써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합이라면 30층 뽑고 싶습니까? 50층 뽑고 싶습니까? 예를 들면 50층 뽑고 싶을 거죠,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에서 30평 아파트가 분양가 25억이라고 치자.
그 용적률을 완화받으려면 공짜가 아니고 완화 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을 이거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에서 임대주택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엄마 아파트에 여기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니까 15평, 18평짜리 임대주택이 엄마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여기 조합이면 찬성합니까? 무주택 생활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살아요 합니까? 반대합니까? 담장 받고 탱크 놀러 진짜. 가장하면은. 이거 할 바에 하겠습니까? 그냥 말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이잖아.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 이런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게 건축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잖아. 좋은 제도인데 현장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25억, 30억 아파트 분양가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는 30억, 40억 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사시는 분이 같은 울타리에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맞죠? 현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가능한데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돼요.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됩니까?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제외됩니까?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외워야 되는데 한번 봐요. 어차피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봐요.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급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이 완화된 용적률에 재건축은 완화된 용적률의 30% 이상부터 50% 이하 부위만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소형주택을 의무 건설해야 돼. 이 완화 용적률의 최소 30%, 최대 50%까지는 주거적인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만큼 주거적인 면적 60 정도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 건설해야 돼. 의무 건설 비율이야 이게. 재개발은 더 합니다.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 구역은 50% 이상, 완화 용적률의 절반에서부터 75% 이하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소형주택 의무 건설을 해야 되는 거야. 재건축보다 재개발은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더 높잖아. 그럼 여러분이 재개발 쪽에 조합을 이면은 임대주택 건설 비용이 최대 75%면은 재개발 사업성이 있겠어요? 여러분 조합원님 찬성하겠습니까? 그게 발목 잡은 거잖아요. 좋은 제도 같지만. 감액억제권역 밖에서는 재건축은 조금 낮추어져요. 재건축은 낮추는 것도 아니지 뭐. 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더 높아진 거네. 더 사업성 없애버린 거죠. 재개발은 75. 완화 용적률의 75%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완화 비율을 정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7번, 18번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으면은 5년에 한 문제 정도라도 나오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겠죠. 잘 판단하시고, 다른 것도 부족한데 이것까지 또 감당을 하기가 좀 힘드시면은 살짝 그냥 넘어가도 미련 가지면 안 돼. 좀 여유가 있으시면 하시고, 여유가 없으면 가감하게 선택된 것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문제집이 있는데도 안 해주게 좀 찜찜해서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18번 이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17번 옆에 적어요. 기본서 381. 기본서 381페이지 참고라고 적어놓고, 오후에 복습하다 이해가 안 되면은, 네, 오시면은 책 들고 오면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사무실에 졸고 있으면 깨우시면 됩니다. 자고 있으면 책상을 차세요. 네, 17번.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대충 제목이 이해가 되죠, 이제?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과밀 억제 끌이고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로 안에 뭐가 제외됩니까?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이 특례 규정이 허용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줄거놓고. 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정비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정비 계획으로 정한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변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위 1번의 지역 외에도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도 위 1번 규정을 적용합니다. 밑줄 긋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줄거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도 위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3번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줄거. 재건축은 얼마죠? 30% 이상 50% 이하 맞죠? 줄거 놓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거적인 면적 얼마죠?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세요. 4번 과밀 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동그라미 재개발은 줄거죠? 얼마? 50% 이상 75%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거적인 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건설을 하여야 한다. 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외의 지역은 재건축은 얼마죠? 5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거적인 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건설합니다. 재건축은 50이죠. 재개발이 얼마죠? 75.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는 그렇게 되죠. 18번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19번 문제 오세요. 19번 풀고 휴식할게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재건축입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성 소유자는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또는이 아니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또는 하면은 건물과 토지 중 하나만 가져도 된잖아. 그럼 틀리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도 있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2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줄것죠.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기업 줄 것죠.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줄 것죠. 니은 재건축 사업 시행자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 당하면은 그 주택단지 안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상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건축법상 대지 줄 것죠. 이제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 청구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시작할 때 동의 요건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리는 토지 분할 청구를 재건축을 허용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걸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건설된 대지에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동수가 6개 있잖아. 2개 이상의 동이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읽읍시다. 조금 이따 하자고요. 이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우리 건축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건축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거지역은 얼마죠? 60.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못 하잖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얼마죠? 1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못 하잖아요. 복지지역은 얼마죠?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는 거야. 근데 재건축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예를 들면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은 토지 면적 4분의 3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주거지역이라도 60주택 미달되더라도 이거 떼어내버리면 면적 기준 4분의 3을 채울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60주택 미달되더라도. 그래서 재건축 사업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건축 구성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분할 청구를 재건축을 허용한다고 알면 되는 거야.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4번. 3번. 재건축 사업의 그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왜 틀렸을까?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금 전에 했잖아.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합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4번. 투기갈지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배웠잖아요. 투기갈지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언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계획 인가 후죠. 오케이.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투기할지구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은 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없죠? 양도 양수 등 조합은 지위 이전이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되는 거야.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더라도 조합이 될 수 없다. 단 상속과 이혼은 제외죠. 상속과 이혼으로 양도 양수를 받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 4번이 왜 틀렸죠? 투기갈지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은 지위를 이전할 수 없지만 상속과 이혼으로 인하여 조합은 지위를 양도 양수한 경우 그 양도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5번 시장수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 아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면은 재건축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네, 시장수 등이 천재지변 등 긴급하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부터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